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신선식품 등을 저장하는 저온창고 시장은 요즘 임차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워낙 지어진 곳도 많은 데다 경기까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창고주가 오히려 돈을 주고 임차인을 구할 정도인데 이 돈만 챙긴 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경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닭가슴살 등 신선식품을 주로 저장하는 경기도의 한 저온 창고 밀집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 물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우후죽순 창고들이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며 창고는 많은데 빌릴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창고주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서라도 임차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한 창고주는 입주지원금 4억 5천만 원을 주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결제부터 연체를 시작하고요. 임차인은 돌연 창고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일부 금이 간 거를 얘기하는데요. 11개월 동안 밀린 연체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같은 피해를 당한 임대인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창고 임차인은 냉방시설을 트집 잡아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은 창고가 적정 온도를 맞추지 못해 물건이 부패했고 손해를 봐 임대료를 내지 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임차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창고주만 4곳, 피해액은 약 50억 원인데 한 번에 10억 원이 넘는 입주 지원금을 준 곳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임차인의 의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뒤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져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경찰이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요. 전국 39개 요금소에서 시행된 음주 단속에 무려 면허 취소 6명을 포함해 1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등 핑계도 가지가지였는데요.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9시 30분을 조금 넘은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1차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순순히 2차 측정에 응합니다. 22시 34분 1.16 나왔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6%,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애꿎은 대리운전 핑계를 대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대리 부르셔야죠. 안 덮어가지고.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버텨보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주 3잔? 네. 네. 측정 결과 해당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채 되지 않아 음주운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밤사이 전국 39개 요금소에서 시행된 일제 단속에서 면허 취소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외 무면허 운전도 4건이나 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명심하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경찰은 나들이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적인 합동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정부가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추경은 경기 침체 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의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땐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공개하긴 어렵지만 단계적 대응을 비롯해 국제협력까지 환율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응 계획에 따라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통해서도 외환시장 메시지를 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마련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역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앞서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은 경기 침체 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의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땐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복지와 민생 예산을 집행해 사회적 약자층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민생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어떤 타겟계층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또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압박은 인정하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려해야 할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하며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AI, 잘 쓰면 약이지만 악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 훈련 중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썼던 부분이 정밀 타격으로 인명피해를 내는 데 활용한다거나 기후변화 분석을 위해 AI를 활용하지만 많은 전력을 사용해 온난화를 일으키는 등 AI의 양면 속성이 곳곳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고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AI를 제어해 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국내 환율과 증시까지 휘청이게 한 중동 갈등. 이 한가운데에도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군이 AI 표적 생성 플랫폼을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론 영상과 감청한 통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타격할 목표물을 생성해 미사일 타격 등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AI 기술은 원래 전투기 모의 훈련, 도그파이트 등에 활용되던 게 발전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고 훈련 효과를 높이던 기술이 인명 피해를 내는 데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양면성이 보입니다. 기후변화 모델 분석을 위한 천문학적 계산에 AI가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역설적으로 엄청난 계산을 하는데 그만큼 많은 전력이 들어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핵무기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이 우리한테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주고 또 뭐 의료 기술로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이제 무기로도 사용되니까 무조건 막기는 아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고 상당히 지혜롭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AI를 통제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강제력을 지닌 기구 등장은 요원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AI 개발로 인한 전력 수요 급상승을 경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경고에 그치고 있고 AI의 핵 타격 위치 지정 등 우려를 내놓는 과학자들도 나오고 있지만 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폴란드 당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독일 내 미군 기지를 염탐하고 파괴 공작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돼 독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폴란드 검찰에 체포된 폴란드 국적의 용의자 파벨 K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의 보안 정보를 러시아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전쟁 발발 후 서방에서 향하는 각종 물자 수송의 허브 역할을 해왔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오갈 때도 이용해온 장소입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폴란드에 넘겨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파벨 K의 혐의에 대해 러시아의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11월 외신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측의 암살 음모 중 최소 대여섯 건이 자국 보안당국에 의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독일 검찰도 우크라이나군 훈련 장소로 쓰이는 미군 기지를 염탐한 혐의 등으로
30대 독일계 러시아인 2명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esteht der Verdacht, dass einer der Festgenommenen sich bereit erklärt hat, Sabotageaktionen in Deutschland durchzuführen, insbesondere auf militärisch genutzte Infrastruktur und Industriestandorte. 이런 가운데 독일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ut we are working on the possibility of more Patriot batteries to Ukraine. We are in dialogue with some specific countries.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봄철을 맞아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을 향해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